무한수열의 칸 3페이지에 7번부터 보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보면요. 수열 AN이 7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양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 AN이 양이라는 거에 살짝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무슨 얘기겠어요? AN이 양이라는 것은 모든 항의 대표항이거든요. 모든 항의 대표항이니까 이 수열은 모든 항이 양수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어요? 이 수열은 모든 항이 양수로 되어 있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 그 방심하면 안 되니까 제가 한번 그 잠깐 참고로 한번 물어보겠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0이 있죠. 0이 있으면은 그 모든 항이 양수다 그러면은 지금 0보다 큰 그런 범위에 있어요. 모든 항이 다 양수예요. 모든 항이 다 양수다. 이제 뭐 건성으로 들으면 이게 또 다 놓칠 텐데 모든 항이 양수다. 모든 항이 양수다. 그러면 만약 어떤 수가요 계속 작아지잖아요. 음수는 안 된대요. 음수는 안 되고 양수인데 양수이면서 어떤 수가 계속 작아져요. 계속 작아져.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작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마침내 그 수는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자, 다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수들은 전부 양수에서만 생각하세요. 양수 0보다 큰 수. 됐어요? 0보다 큰 수인데 만약에 어떤 수가 계속 작아져. 이게 뭐 옛날에 신라시대 때, 뭐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뭐 일제시대 때 계속 이렇게 작아지고 있어요. 계속 어떤 수가 작아지고 있다. 됐어요? 그럼 마침내 어디에 가까워지겠어요? 0이라고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사기를 딱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지금 어디에 가까운지를 모르는 학생은 사기를 당할 리가 없어. 왜냐하면 사기꾼이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아니죠.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사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하는 거지. 절대 이게 소위 그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저처럼 꺼벙한 사람들은 잘 안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기꾼이 뭐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이해가 돼야지. 무슨 얘기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사기를 당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누가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참 너 영리하다, 참 너 똑똑하다 이런 얘기에 스스로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사기를 당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회에서도 영리한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우리가 보면 참 꺼벙하고 저런 바보같이 내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내 같으면 저렇게 아닐 건데 한 사람은 보면 주머니가 비어있고요.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 보면은 집에 가보면 쌓아놓은 게 돈이야. 지금 제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주변에서 참 영리하다 이거는 본인이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그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런 얘기야. 이게 지금 보세요. 누가 봐도요. 어떤 수가 계속 작아진다면서요. 끝없이 쉬지 않고 한없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0에 가까워지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그렇다면 이런 예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3.1, 3.01, 3.001 계속 작아지죠. 또 3.0001 계속 작아지지. 그렇죠. 3.1, 3.01, 3.001, 3.1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요. 계속 이게 마침내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3에 가까워지죠. 3. 물론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계속 작아진 수는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수이면서 한없이 작아진다면 그 수는 마침내 어디에 가까워지냐 했을 때는 양수 또는 0에 가까워집니다. 0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그거는 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이라고 얘기하려면 단 하나의 예외도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죠? 우리 이런 수 같은 경우는 3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3하고 0이 너무 가까워서 불안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1억 플러스 1, 1억 플러스 2분의 1, 1억 플러스 3분의 1. 그러면 1억에다 1 더한 거, 2분의 1 더한 거, 3 계속 작아지고 있죠? 이거 마침내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1억에 가까워지죠. 1억 양수잖아요. 일단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양수든지 0이든지 다 무슨 수냐? 상수일 뿐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상수.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일방적으로 수업하지 않고 폴수학 습관상 자꾸 따라해라 하는데 요새 보면 가끔 TV에 보면 진짜 따라해라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따라해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 따라해라는 거지 상습적으로 따라해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있어요? 안 따라해도 될 걸 따라하면 머리에 혼란만 가지고 와요. 근데 뭐에 가까워진다고요? 상수. 그 상수 물론 양수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중점적으로 했던 게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어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무한대라는 것이 수가 아니었죠. 무한대가 수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러면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가 아니라 무한대라는 것은 기호였어요. 어떤 기호인가 하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수의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무지무지 큰 수고 분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죠. 그거 얼마냐? 진짜 이거지. 무시한 있어요? 머리 위에다가 이거 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이런 형태도 일종의 부정형이에요. 뭐라고 값을 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꼴 같은 경우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무시를 잘해야 돼. 무시를 잘해야 돼요. 이 무시한다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이게 극한 문제 풀 때는 무시를 잘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극한의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극한을 공부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가보지 않고도 이게 어떻게 될 거란 거를 알고 예측해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극한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공부한다는 게. 극한은. 그러나 지금 실제로 폴수학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 세계 수학계는 이 극한을 갖다 무시를 잘 안 한다 이게. 너무 작은 거에 연연해요. 무슨 양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많이 한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야. 오히려 수학을 옛날에 안 하고 맨날 놀던 애들이 빨리빨리 판단해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 예측이라는 것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만약에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했더니 그 사람이 잠깐 기다려보라 이게. 5년 있다 내가 얘기해주겠다 이게. 그 무슨 놈의 예측이 필요하냐고. 5년 후가 어떻게 될까를 5년만 기다리라면 어떡하냐고. 빨리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빨리 판단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5년 후에 봤을 때 어마어마한 만약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생각했을 때 손해를 볼 건지 안 볼 건지를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 손해면 무조건 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에 따라 다르죠. 무슨 얘기 있어요? 상대가 좀 이쁘면 손해를 보는 게 원칙이고 얄미우면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 그걸 판단해서 만약에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그간에 이게 어떤 집어넣었던 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재생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조차가 없이 완전히 다 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판단을 잘해야 되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극한을 공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우리가 억 단위들이 놀고 있을 때 1원짜리 2원짜리 이런 거 무시해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실제로 시내 그거 던져보세요. 뭐 10원짜리 던져놓으면 저는 줍지만 다른 사람 잘 안 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느 정도 엄청나게 큰 값이 있으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무시를 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기억날 건데 5억짜리 자동차 사는데 누가 100원 깎아준다면 고맙냐고. 아니잖아요. 아니라 이게 100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5억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분모 분자에서 최고창 외에는 무시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창 외에는 어떻게 해요? 무시한다. 그래서 분모 분자 차수 개념을 잘 갖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지난 시간 우리 끝났을 때 우리 시그마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알겠죠? 시그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에서 n까지 합한 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1에서 n까지 합한 거 1의 제곱에서 n제곱까지 합한 거 1의 3승에서 n3승까지 합한 거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계산하지 말고 최고창이 뭔가를 보면 되고 그 최고창을 갖다가 신속하게 찾아내는 방법은 바로 지난주 공부했으니까 그것 좀 알아두는 걸로 하자 이게. 그렇다면 무한대 무한대 같은 거 리미트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가 될 때 끝까지 잡으세요.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런 거는 n이 무한대가 될 무한대 제곱이 있잖아요. 무한대도 급수가 있다고 무한대 제곱하고 무한대 차이는 이게 태평양이면 이게 물 한 방울이라고. 태평양에서 물 한 방울 덜어내고 무슨 양 있어요? 거기다가 물 한 방울보다 더 작은 게 뭐가 있나? 물 분자. 물 분자를 갖다가 1000개로 쪼개놓은 거 하나를 더했다 이게. 이런 건 도움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차항이 있으면 나머지 다 무시하자는 게 무한대 개념이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수요리칸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이 AN이 어떤 수열이 있는데 AN이 양이래요. AN이 양이라는 것은 모든 항이 양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졸면 안 돼, 2명. 모든 항이 양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다음에 나온 조건이요. 다음에 나온 조건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N분의 AN 플러스 1은 2006분의 2005 2006분의 200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n이 무한대가 될 때 2an 플러스 3n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an 플러스 5n 마이너스 1 이 극한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 문제를 딱 보면요. 조금 뭐 이게 약간 건방지더라도 절대 이게 3초 이상을 넘기면 안 돼요. 약간 과장했다. 30초를 넘기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문제 읽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잘 구경하세요.
모든 항이 뭐로 돼 있다고요? 양수. 모든 항이 양수로 돼 있지. 모든 항이 양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이 극한값수 봐라 이런 문제예요. 순서가. 자 그러면은 이거는요. 지금 이 부분을 풀 때요. 이 부분을 풀 때 이거는 이제 이 유형 문제는 이미 그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문제 푸는 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니까. 그럼 여기 보면 2006분의 200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나오면 좌변을 보니까 우리가 점화식에서 공부했던 케이스2하고 조금 비슷한 형태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푸냐면 양변에다가 n 대신에 뭐 1부터 시작해서 뭐 적당히 한번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곱해본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취해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n항까지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한번 해보고 이런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극한을 공부하니까요. 너무 복잡. 오늘 극한 딱 끝날 때까지는 정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AN이라는 게 모든 항이 지금 양수라 그랬죠. 그럼 이게 양수면 그 다음 항도 뭐가 되겠어요? 양수고. 눈 떼면 안 된다 지금? 양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2006분의 2005라는 수의 의미는 이게 1보다 작은 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걸 가지고 계산을 노닥거리는 게 아니야. 딱 보고 판단을 해야지. 2006분의 2005는 1보다 작은 수. 동의하십니까? 분모보다 분자가 작으니까. 그러면은 AN분의 AN 플러스 1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고로 얘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지금 이게 지워지면서 결국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아 이건 1보다 작구나. 양변에 AN을 곱해보세요. AN을 곱하면 필기금지 AN 플러스 1은 AN보다 작다. 이런 관계식 나오겠지. 부등호 지금 안 바뀌었죠? 왜 부등호 안 바뀌었어요? 모든 항이 양수항이니까. 양면 곱할 때 양수를 곱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의미를 잘 보라 이게. 우리가 요전에 그 수학적 귀납부터 공부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얘기냐? AN보다 AN 플러스 1이 작다는 얘기지. AN보다 AN 플러스 작다는 것은 1항보다는 2항이 작고 2항보다는 3항이 작고 3항보다는 4항이 작고 4항보다는 5항이 작다는 얘기는 갈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러니. 그러니까 모든 항이 양수를 유지하면서 갈수록 작아진다는 얘기죠. 갈수록 작아지면 마침내 어디에 가까워지겠어요? 상수. 무슨 항 있죠? 그 상수는 물론 양수 또는 0이 되겠죠. 두 명이 지금 집중을 안 해요. 두 명. 그거 하나만 알아요. 아까 그랬지? 분명히 사기당한다고. 어설프게 알면. 자, 이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 이 자체는 이렇게 풀 필요도 없고 눈으로 그런 조건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런 조건이 딱 주어지면 아 이게 그런 얘기구나. 그럼 여러분 문제 변형 되겠죠. AN분의 AN 플러스 1이 AN분의 AN 플러스 1이 잘 보세요. AN분의 AN 플러스 1 AN분의 AN 플러스 1이 예를 들어서 2000분의 1999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이런 숫자들의 직접적인 의미는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분명한 것은 2000분의 1999 같으면 이건 1보다 어떤 수가 된다? 작다. 1보다 작다는 건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이게 또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게 양수분의 양수인데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초등학교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양수인데 1보다 작은 수, 양수인데 1보다 작은 수라는 것은 진분수잖아요. 진분수는 분모보다 어때요? 분자가 작지. 그러니까 AN보다 AN 플러스 작다는 얘기야. AN보다 AN 플러스 작다는 게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공부해왔으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갈수록 작아진다 이런 얘기지. 계속해서 갈수록 작아진다. 그럼 마침내 어떤 상수에 가까워진다. 결론. 결국 이 AN은 이 수열은 방금 AN이 어떤 일정 상수에 가까워진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이라는 것은 n이 무한대가 되면 n이 한없이 커지면 마침내 어떤 일정한 상수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상수는 물론 0 또는 양수가 된다. 또 어떤 학생은 양수의 세계인데 선생님 0을 왜 넣습니까? 어디에 가까워지냐 이런 얘기예요. 그 수가. 무슨 얘기죠? 그 극한값은 그 범위를 벗어나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수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제 썼는데요. 이 필기면 안 되고요. 앞으로 눈으로 딱 보고 그러면 n이 무한대가 되죠. n이 무한대가 되면 이거 무한대죠. n이 뭐 이것도 무한대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AN은 중간에 있어봤자 얘들은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1이나 1처럼 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까? 상수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이게 뭐 양수든 1억이든 관계없다는 얘기야. 이런 게 이미 무한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볼 때는 딱 보는 각도가 이런 건 다 지워버리고 이것만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답이 얼마입니까? 3분의 5 이렇게 되죠. 이 문제 변형돼도 얼마나 풀 수 있겠지? 문제 의미를 알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미 출제가 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은 좀 적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8번, 9번 이론 설명입니다. 칠판 보세요. 집중. 8번, 9번 문제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 단골 문제. 물론 모의고사 잘 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반영하는 대학이 없으니까. 모의고사 반영하는 대학이 없다고. 가장 바보가 누구겠어요? 모의고사 때 맨날 90점 이상 맞다가 수능 보는 날 배가 아파갖고 25점 맞으면 땡이에요. 이게 25점이라고. 사회가 그렇다고.
그때 그걸 갖다가 막 이게 신문 같은데 독자 투고를 안에 나는 맨날 90점 이상 넘다가 결정적인 그 수능 날 뭐 이렇게. 그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요, 아침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바빴어요. 야, 여러분 바쁘다는 거 잘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럼 이해를 못 하고 말고, 오죽하면 오늘 막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주 도망가고 싶은 데를 지금 한 군데 봐놨어요. 요즘에는 필리핀으로 갈까 했는데 이제 좀 방향을 바꿨어. 파라우란 나라 있어요? 파라우. 파라우. 못 들어봤죠? 외국에 나가면 한국도 그렇게 꼭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양이겠어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방금처럼 여러분처럼 표정이 웃어요. 왜냐하면 이게 웃는다는 거는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모른다는 거예요. 야, 그 환상적인데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설명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집중. 여러분,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 분자 차수 똑같으면 최고 참계수가 답이다. 되겠어요? 다 아는 것 같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 참계수가 답이다. 무슨 양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 참계수가 답이다. 되겠죠? 그럼 한번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자, 집중. 여기 보세요.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뭐 차수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볼래요? 뭐 1차, 2차, 3차 아무거나 관계없이 3차? 좋아요. 자, 그럼 만약에 n 3승 곱하기 an. an은 어떤 n에 관한 식이죠? 근데 이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왕 얘기한 거 숫자 아무거나 얘기해 봐요. 좋아요. 자, 여기 봐. 지금 얘기 잘 들으세요. 보통 여러분이 이걸 볼 때요. 여러분 보통 이런 걸 볼 때 이걸 딱 보면 이게 좀 눈치를 좀 채야 되는데요. 현재 이게 지금 n3승이라는 게 n이 무한대가 되죠. 눈 떼면 안 된다. n이 무한대가 되면 이게 무한대가 되죠. 이게 무한대인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 두 개를 곱해서 4가 나왔을까 이런 얘기예요. 자, 집중. 그리고 또 하나 극한에서 너무 중요한 거. 이거 지난 시간 얘기했나 했나 모르겠다. 일주일 지나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식이 두 개가 있잖아요. 식이 두 개가 있으면 n에 관한 식이 두 개 있다. 자, n에 관한 식이 두 개 있으면 극한에서 이 성질이 아주 중요한데요. 두 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극한 리미트 n이 뭐하는 극한을 구하는 거나 따로따로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나 결과는 같다. 물론 나눌 땐 0으로 나누진 않겠지. 자, 그러니까 이게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것이 아주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극한 문제 풀 때. 두 식이 있지, 두 식 있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두 식이 있지? 두 식이 있으면 여기 차라리 fx, gx 이렇게 써갖고 그걸 fn, gn. 여기 보세요. fn, gn이 있죠? 그럼 이 두 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다음에 극한을 구하는 거나 따로따로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극한값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사칙 연산에 대해 성립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되겠어요? 자, 그쯤 기억 안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n3승과 an을 곱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극한값이 4가 나왔다는 얘기지. 참 신기한 게 n이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 3승은 무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얘는 뭐길래 무한대란 건 계속 커지는 수죠. 계속 커지는 수에다 뭘 곱했는데도 4가 나왔다는 것은 짐작을 했겠지만 바로 이 an이라는 게 무한대분의 1꼴일 거라 이런 얘기야. 무한대분의 1꼴일 거니까 결국 곱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야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an이라는 게 이게 무한대분의 1꼴이겠구나. 무한대분의 1꼴이 될 거니까 결국은 이래야 극한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대충 여기까지 되겠어요? 한 명 졸고 있다. 어떡하면 좋니? 참, 야,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자, 그러면은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집중. 잘 봐야 될 텐데. 자, 잘 볼 준비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3n 플러스 1 곱하기 an 뭐 fn 쓸 수도 있고요. 이게 6일 때 n 곱하기 an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되게 어떻게 풀 건지를 한번 짐작은 해보고요. 이따가 문제를 보고 풀 때는 여러분이 바로 답을 숑숑 내놓으면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지금은 진지하게 이유를 알자 이거야. 누가 답 얼마입니다. 왜? 그러면은
그게 참 그렇게 되는데 이게 참 이러지 말고 설명을 해라 이거야. 어? 설명할 가치가 없으면 이제 찍었다 그러고. 여기 봐요. 그럼 여기 보면 지금 n이 무한대가 되죠? n이 무한대 되지? n이 무한대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무한대. 그럼 이게 무한대인데 n이 무한대면 이게 무한대인데도 불구하고 뭘 곱했는데 그래도 극한값이 6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 문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문제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전체로 봤을 때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지?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면 잘 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면 최고차항에는 무시할 수 있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2를 지울 수 있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항에는 무시할 수 있게 2를 지울 수 있다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3n 곱하기 an의 극한이 6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n 곱하기 an의 극한은 3이 앞으로 나가주면 되지. 상수니까. 그러면 3n an의 극한이 6이라면 n an의 극한은 3을 앞으로 내보내고 양변 3으로 나온다니까 얼마 된다는 얘기예요? 2가 된다는 얘기야. 답이 바로 나오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다시. 야, 이거 봐라. 저 표정 봐. 여기 봐.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2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fn 극한이 6이 된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n제곱 곱하기 fn의 극한은 얼마인가? 답 얼마예요? 배고파요? 답이 얼마예요? 3. 왜? 그러면 그냥 하여튼 3. 알겠어요? 3이 된 사연은 알겠죠?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아니면 불가능해. n이 무한대면 이게 무한대인데 이게 무한대인데 나중에 6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면 최고차항에는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n제곱 곱하기 fn의 극한 6이니까 n제곱 곱하기 fn의 극한은 양변을 2로 나오면 되니까 얼마다? 3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여기가 만약에 이게 5 이렇게 돼 있으면 15 이렇게 쓰면 되죠. 아 이거 극한이 3이라며. 그게 만약 5가 와 있으면 3, 5, 15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요. 얘 너 똘순이 1 나와서 이거 좀 풀어봐라. 그러면은 딱 나와주고 슝 들어가 봐요. 딱 욕먹지. 너 어디서 그 짓을 배웠니? 볼수학요. 욕먹잖아. 그 볼인지 불인지 하여튼 수학계를 다 망쳐놓고 있다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방금 이론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원리는. 답답하죠? 그래서 여기 남들이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 똘순이 나와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방금 설명 들은 건 관두고 눈으로 딱 지그시 봐요. 답은 3이군. 이건 알아야 되겠죠. 근데 지그시 보면 또 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못 푸는군. 무슨 얘기 알겠어요? 좀 숑숑숑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가만히 쭉 이렇게 서 있으니까 막 애들이 막 동정을 보내고 동정을 쓰고. 알겠어요? 너 잘못 걸렸다 막 이러고. 옆에 얄미운 애들은 막 박수를 치고 있고. 자, 이거를요. 집중. 아까 혹시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두 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갖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와 같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풀 땐 다음과 같이 푸는 거예요. 구하라는 게 이걸 구하라 했잖아요. 이걸 구하는데 조건은 이게 주어져 있어요. 다시. 구하라는 건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 했죠? 왜? 구하라는 건 이거 극한을 구하라 했지? 구하라는 건 이거 극한을 구하라 했는데 조건은 이거 극한이 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따로따로 fn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통째로 n이 무한대가 되면 얘는 6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걸 구하라! 그랬을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해놓고 주어진 조건식을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2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fn을 그대로 베껴 쓴다. 됐습니까? 그대로 베껴 써놓고 보니까 문제는 이걸 구하라 했는데 우리는 이걸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는 fn의 n제곱을 곱했는데 여기는 fn의 쓸데없는 걸 곱해놨잖아요. 얘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얘가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뒤에다가 곱하기 해놓고 분모에 2n제곱 카메라 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2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봐. 얘하고 얘는 약분시키고 나면 결국 지금 현재 뭐만 남은 거예요? fn. 그런데 원식은 fn의 n제곱이 곱해져 있는 상태니까 n제곱을 여기다 이쁘게 딱 써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럼 왜 얘를 썼느냐? 이 극한이 6이라고 적었으니까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 얘는 원래 없던 거 아니냐? 그 분모로 쓰고. 그 약분시키고 나면 fn만 남았는데 원래 문제는 fn에 n제곱 곱했으니까 n제곱 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이 문제는 결국 이 식과 이 식을 곱한 거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럼 아까 극한 각각 두 식을 곱한 극한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따로따로 극한 구해갖고 두 개를 곱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앞에 이거 극한은 얼마로 주어 있습니까?
6이라고 주어질 거. 이거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항 계수 답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1. 그래서 곱하게 되니까 답은 얼마예요?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풀어 그러면 이렇게 푼다. 알겠어요? 시험 볼 때는 3이고. 지금 무슨 알겠죠? 이거 확실히 알 수 있겠어요? 자, 프린트해서 8번 보시죠. 야, 이거 8번 보는 순간 답이 나와야 될 텐데, 애들이. 얼마입니까? 1이야. 1. 무슨 양이죠? 이따 또 복도 왔고, 선생님, 근데 그 8번이 아까 1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요, 어떻게 된 건지. 목격자 없으면 이제 죽는 줄 아셔야죠. 그러면 잘 들으면 되는데. 9번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9번. 9번은 보니까, 9번,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2n 곱하기 an, 극한이 이게 2004가 된다.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2004 마이너스 n, 곱하기 an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요전에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집중. 좀 진지하게, 침착하게.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2n, an의 극한이 2004라 있잖아요. 신뢰가 안 된다면 양변을 2로 나눠도 좋겠는데. 신뢰가 되려나? 할 수 있겠죠? 그래,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니까 사라지고. 2로 나누니까 뭘로 바뀌어요? 1002가 됩니다. 되겠죠? 되겠어요? 그러면 n 곱하기 an이 뭔지 몰라도 n 곱하기 an은 칸이 1002가 된다 이게. 그럼 이것도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겠지. 왜? n이 무한대가 되면 이게 무한대인데 도대체 이놈이 뭐길래 극한값이 나왔다. 무한대다 뭘 곱해서 이게 나왔냐. 그 말은 결국 이 전체가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이렇게 뻔하다 이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건 최고총에는 무시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이 문제를 풀 때도 n이 무한대가 되면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거든요. n이 무한대면 2004에서 빼기 무한대를 빼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고. 거기다 an을 곱했다 이거예요. 그럼 극한값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만약에 지금 좀 자신이 없으면 원래 지금 이것도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는 최고차항에는 무시한다 그랬죠? 최고차항에 무시한다면 여기 마이너스 n은 1차지만 얘는 뭡니까? 상수니까 이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당하면은 마이너스 nan의 극한을 구하는 게나 마찬가지죠. 그럼 nan의 극한이 얼마입니까? 1002니까 마이너스 nan의 극한은 마이너스 1002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만약에 한번 그 시간이 나면 우리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의심스러우면 이게 약간 형태가 이상해서 사실 약간 뜨끔할 수도 있는데 이거 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 공부한 게 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이렇게 써놓고 n이 무한대 써놓고 어차피 주어진 조건이 n 곱하기 an의 극한이 1002라고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다가 n 곱하기 an 이걸 일단 쓴다는 얘기예요. 이걸 써놓고 이제 얘하고 두 개를 비교했더니 여기에는 n 곱하기 a인데 원래는 여기 n이 없었던 거지. 없는 거죠. n이 없어야 되니까 여기다 분모에 뭘 받쳐요? n을 받쳐. 그럼 n은 약분하면 an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원식은 an에 이걸 곱해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분자에가 2004 마이너스 n이 오는 거예요.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이제 됐어. 그러면 결국 여기서 두 식을 갖다가 곱한 거에 대한 극한 따로따로 극한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니까 n 곱하기 an의 극한은 아까 1002라 했으니까 1002를 써주고 n분의 2 2004 마이너스 n의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마찬가지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항에는 무시하는 거죠. 상수되니까 n분의 마이너스 n의 극한을 구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n분의 마이너스 n의 극한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를 곱해서 답은 마이너스 100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좀 익숙해 놓으면 문제 풀 때 좀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9번을 해치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뭐 이렇게 큰 부담이 없는 문제인데요. 10번은 별개 문제인데 10번 문제 같은 패턴도 무시는 못해요. 10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 좀 진지하게 잘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10번은 fx가 형태가 ax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형태상으로는 3차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죠. 이걸 그냥 무조건 3차식 이러면 안 돼요. 이게 3차식이라고 얘기하려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a가 0이 아니란 말이 있다든지 아니면 앞에다 한글로 3차 함수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게 3차 함수죠. 그 전에는 a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죠. 만약 a가 0이면 몇 차 함수가 되겠어요? 또 순진하다. 정신 바짝 차려. a가 0이더라도 b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니까 함부로 또 2차 함수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한 번 속은 건 누구나 속을 수 있다 이거야. 두 번이 속으면 안 되지. 그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되겠죠? fx 3차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역까지일 때 x의 제곱분의 fx 마이너스 x의 3승 fx 마이너스 x의 3승
마이너스 x의 3승. 이 극한을 구했더니 극한 2가 나왔고 f 마이너스 1이 1이 나왔다고 한다. 그때 a 플러스 b 값,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개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런 다항함수에서 개수의 합이라는 것은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에요. 소위 f1이죠.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남는 게 개수의 합이 남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무 진하게 할 필요 없어요. 뭐 그거 됐어요.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결국 우리가 a, b, c 값을 구해야 되겠죠. a, b, c 값을 구하려면 조건식이 원래는 3개 필요하거든요. 구하고자 하는 문자 개수만큼 조건식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나 조건식은 2개밖에 안 주어져 있지만 이건 극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지금 여기 fx의 정체를 알 수 있는데요. x가 무한대값까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극한값이 존재했죠. 극한값이 2라는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했잖아요. 그럼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했다는 것은 분모 분자 차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아. 같으면서 최고차 개수가 답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분모가 x제곱 2차잖아요. 그럼 분자도 몇 차가 돼야 되겠어요? 2차. 분자가 2차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x 3승이 없어야 되겠죠. 그 마이너스 x 3승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이 fx가 x 3승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이거 무슨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 이 fx가 x 3승이 들어있어야 x 3승에서 x 3승 빼면 x 3승항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x 3승이 들어있어야 여기 앞에 맨 앞에가 x 3승으로 출발하니까 a는 얼마예요? 1.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 b는 어떻게 되겠어요? b. 집중. b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게 그러면 이게 x 3승 이렇게 이제 a가 1이니까 x 3승 출발했는데 x 3승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에서 x 3승을 뺐죠. 빼고 나면 여기 남는 게 여기가 bx의 제곱 플러스 cx가 남게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차수 똑같을 때 최고차 계수 답이니까 결국 1분의 b가 2가 돼야 되겠죠. 1분의 b가 2가 되니까 b는 얼마 되겠어요? 2가 돼야 되겠죠. b가 2가 되니까 이제 b는 이렇게 2 나와서 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작년까지는 여기에다가 지금 수열의 칸을 공부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여기에다 함수 칸을 적용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함수 칸이 수학 1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얘는 끝나고 다른 조건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c를 구하기 위해서. 즉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1.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이게 이미 a가 1이란 거 알았죠. 그럼 이게 정리하면 이게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cx 이렇게 돼. 이게 지금 fx인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 이게.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c. 이건 1이 나온다로부터 c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보니까 이게 1이지. 하여튼 c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무슨 양이 있어요? c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결국 a, b, c 값이 1, 2, 0이죠? a, b, c 값이 1, 2, 0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 되겠어요?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10번) 무슨 양이겠죠? 침착하게. 알겠어요? 침착하게 풉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12번 교양 있는 문제인데 11번, 12번 문제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11번, 12번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시간 몇 분 정도 남았습니까? 12분 좋아요. 네, 충분합니다. 자, 이제 이 마무리. 야, 오늘 이거 참, 이 타임 이거 참, 기본적인 거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보니까 어떤 참고서들도 이게 이론이 잘못되어 있더라고. 아유, 촌스럽기는 아주 그냥. 촌스러워야죠. 이 참고서, 아우, 여기 봐. 자, 집중. 해보세요. 예, 12분이면 끝날 건데 지금 몸살이 나요? 이거 딱 하고 나면 좀 상쾌할 텐데. 오늘 일찍 집에 갈까요? 가요? 가려면 뭘로 하고 다니세요? 밖에 누가 감시 오고 있어요? 한 5분 남았다 했으면 열심히 할 텐데 12분 남았다니까 벌써 여유가 생기네. 자, 여기 봐요. 자, 집중. 여러분 내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f의 n에 관한 식이 있죠. gn n에 관한 식이 있지. 막 이렇게 돼 있다. 그 fn이 gn보다 크다. 양변에 우리가 리미트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말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fn,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n이 무한대가 될 때 gn.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동호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혹시 같을 수는 있을까요? 이거를 똑 부러지게 알아야 됩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야 돼. 지금 공부하려고 그래요. 집중.
자, 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1하고요. 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5가 있다. 어느 게 커요? 양변 보니까. 분모 n 플러스는 똑같죠? n은 자연수입니다. n 플러스 똑같지? 그러면 n이 자연수니까 2n에서 1을 뺀 것보다 3n에다가 5를 담은 게 클 거 아니에요? 분자가 더 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20보다 20이 크죠? 양면 리미트 취하겠어요? 양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취하게 되면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2.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3. 부등호 변화 없습니다. 어떤 그 n에 관한 두 개의 대수관계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대수관계 결정되어 있으면 n이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극한값은 극한값끼리도 부등호는 변화가 없어요. 되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얘기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얘보다는 얘가 크다는 것은 인식이 되죠. 왜냐면 분모 n 플러스 1 똑같지. 분자는 2n에서 1을 뺀 거고 2n에 5를 냈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잖아요. 1을 뺀 것보다 5를 단 게 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양변의 리미트를 취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를 취하면 이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2.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2. 같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방금 확인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평범하게 fn이 gn보다 작다. gn이 fn보다 크다 이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fn 필기 금지.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gn 이 관계를 보면 이게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있지만 여기에 등호 들어간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지금 하나 더 있으면요. fg hn이 있다. 그럼 여기 또 hn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럼 역시 또 여기도 이렇게 등호 들어가죠.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자, 집중. 여러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떤 하나의 값에 갖고 와진다. 다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뭐예요? 하나의 값에, 하나의 상수에 갖고 와지는 겁니다. 다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의 값에 갖고 와진다. 다시 극한값이 갖고 와진다는 건 어떻게 해요? 극한값이 갖고 와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떤 하나의 값에 갖고 와진다. 동의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 극한을 구할 일 있잖아요. n이 무한대일 때 gn의 극한을 구할 일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수하고 이 수가 서로 다르면 극한값은 없어요. 왜? 이게 만약에 1이 되고 이게 5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이 값은 얼마냐? 1보다 커놨고 5보다 작고 났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순박한 생각처럼 생각돼. 이 극한값은 1보다 커놨고 5보다 작고 났다. 그 1보다 커놨고 5보다 작고 났던 게 수가 몇 개쯤 있어요. 죽을 때까지 세도 안 나올 정도로 많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 이거야. 구하라는 말이 아주 중대한 힌트야. 이걸 구하라는 것은 이 값은 몇 개라는 거야? 하나. 그럼 이런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등식 형태에서도 불구하고 이 값이 존재하려면 이 값이 하나로 통일되려면 결국은 이 양쪽 값이 같아서 샌드위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예스 이게 4다. 그럼 이것도 4가 돼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하는 그 값은 4보다는 크거 나왔고 4보다 작거 나왔다.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4가 되는 수밖에 없지. 그래야 그 값 존재하는 거야. 그럼 극한값을 구하라 했는데 보기에 보니까 답이 있다 이게. 극한값 구하라 했는데 보기에 보니까 5번 애가 답이 없음. 이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나 답이 있다 이거야. 답이 있다는 자체가 벌써 너절너절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그 값은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부등식으로부터 이 값이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지려면 결국 양쪽 값이 같은 수밖에 없겠지. 그래야 샌드위치로 다 알 텐데 무슨 일 알 텐데 알겠어요? 그래.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자 미니 퀴즈 한번 볼까요? 자 친한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죠. 자 잘 좀 봐주세요. 잘 좀 봐줘야 될걸? 준비됐어요? 준비됐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를 바로 하죠. 수요일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문제 보세요. 하나 더 걸려있더니 그냥 하는 게 낫겠어요. 자, 12번 먼저 보겠습니다. 12번. n항이 12번. n항이 4n-1, 4n 플러스 3. n항이 4n-1, 4n 플러스 3. 일반항이 이렇게 돼 있는 두 수열에 n항까지 합을 각각 SNTN이라 하자. 그럼 여러분 일반항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은 4n-1 플러스 3. 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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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
그럼 등차수열의 합은 n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등차수열의 합은 그냥 n에 관한 2차식 이러면 안 돼요. 뭐 반드시 말로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하면 뭐라고?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되겠어요? 등차수열의 그 n항까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무슨 양이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봐봐. 자, 그러면은 일반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의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요. 일반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의 n항까지 합을 갖다가 TN이라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둘 다 보니까 공차가 어때요? 같아. 공차 같다는 무슨 아주 중요한 단서야. 그럼 결국 이런 경우 SN은 일반항이 4n-1일 때 공차가 4니까 2n제곱 이렇게 출발하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n-는 2를 집어넣으니까 3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SN이. 사실 뭐 뒤에 건 중요하진 않지만 TN. 일반항이 이렇게 된 수열의 n항까지 합. 공차가 4니까 2n제곱 이렇게 출발하고요. n-는 1을 집어넣으면 7이 나오지? 7이 나오니까 n-는 1을 집어넣으면 7이 나오니까 뒤에 플러스 얼마? 5. 그래서 SN과 TN이 나왔어요. SN과 TN이 나왔으니까 그 밑에 있는 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SN보다 크다. 여기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곱하기 an. 이게 TN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SN 자리에다가 너 잠깐 좀 가 있어라. 위에 너 빨리 와. 2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TN 자리에다가는 2n제곱 플러스 5n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랬냐면 이걸 구하랬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의 극한을 구하라 그랬어요. 필기 좀 안 했으면 진짜 좋겠는데. 무슨 양이죠? an의 극한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이 문제 푸는데 2초거든요. 2초. 필기한 학생은 2초에 못 풀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꺼벙하기 졸고 있으면 더 불가능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뭐든지 제대로 안 배우면 골치 아파요.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럼 an의 극한을 구하랬지. 그럼 an의 극한을 구하는데 지금 현재 an이 여기 있잖아요. an의 극한을 구하려면 an이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얘가 없었으면 좋겠다. 얘가 없으려면 각 항을 전부 이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얘 구하는 겁니다. 너 잠깐 지우고요. 너 다 사라지고. 자, 그럼 여기서요. an의 극한을 구하려니까 이거 없었으면 좋겠지. 이게 없으려면 각 항을 다 이걸로 나눠야 돼. 그럼 이걸 나누는데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는 건 양수예요. 이건 이제 오늘 지금 얘기하지 않지만 앞으로 자주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n제곱 플러스 n은 완전 제곱 만들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4분의 1. 4분의 1인데 1이 와 있다는 것은 완전 제곱 만들고도 남는다는 얘기야. 완전 제곱 만들고도 양수가 남는다는 것은 이게 양수란 뜻이에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사실. 그럼 결국 이게 양수니까 나눠도 구동은 안 바뀐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an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변을 이걸로 나눠. 이걸 나누니까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2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나눴으니까 an만 남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로 나누니까 2n제곱 플러스 5n이 분자에 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an을 분리시켰지? an을 분리시켰는데 문제는 an의 극한을 구하랬으니까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간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간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간다를 쓴다 이거야. 그럼 n이 무한 들어간다 쓰면 여기 등호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야. 아까 왜 그런지 이유 알죠? 그냥 무조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러지 말고 원리를 알았잖아. 자, 그리고 왔더니 얘는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2. 얘는 극한값이 얼마예요? 2. 그러니까 얘는 결국 2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다시 풀겠어요.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 12번 문제를 봐. 딱 n번 짱이 4n-1 4n 플러스 3인데 혹시 내 체육선생님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체육선생님 문제를 갖다 변형한다고 뒤에 4n을 6n으로 바꿔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무슨 알겠지? 이게 다 각본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출제되려면 일반항에서 n의 개수는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지. n의 개수가 같아야 나중에 봐봐. n의 개수가 같아야 나중에 여기 있는 n 제곱의 개수가 같아질 거 아니야. 공차 같아야 되니까. 이게 같아야 나중에 양쪽의 극한값이 동일한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운데로 딱 떨어지겠죠. 그럼 여러분 이게 딱 보시고 SNTN이라는 것은 2n제곱 2n제곱으로 출발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n제곱으로 나눴다 가정한다면 극한값이 얼마 된다? 2 이렇게 함산 처리해야 돼요. 숫자 밖에도 푸시겠죠? 자, 이거를 응용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위에 있는 11번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조금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났지만 11번까지 풀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11번 따로 다음 시간 풀면 또 뭔 얘기냐 할 거니까 11번 그냥 붙여서 풉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수열이 이렇게 돼 있어요. 2n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n은 2n제곱 플러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등호 안 들어가 있죠? 당연히 등호 안 들어가겠지? 이렇게 돼 있다. 2n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n제곱 플러스 3보다 작다를 만족한다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n제곱분의 an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문제 귀엽잖아요. 귀엽다. n제곱 이거 극한을 구하랬지. 그럼 아까는 우리가
AN에가 뭔가 붙어 있어갖고 그걸 제거시켰잖아. AN을 극한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AN의 범위가 딱 주어져 있잖아. AN의 범위가 주어졌는데 AN을 N제곱으로 나눈 거에 극한을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 AN을 N제곱으로 나누니까 각각을 뭘로 나눠줘요? N제곱으로. 그럼 이게 N제곱으로 나누니까 이게 N제곱으로 나누고 이게 나누는 게 N제곱이고 이것도 나누는 게 N제곱 이렇게 된다. 문제 귀엽잖아요.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AN, N제곱분의 AN이 나왔으니까 이 상태에서 리미트 애니먼을 리미트 애니먼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2. 이거 얼마예요? 2. 그러면서 리미트 취하면서 여기도 등호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결국 얘는 2보다 커 나왔고 2보다 작거 나왔다라는 극한합성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보다 커 나왔고 2보다 작거 나왔으니까 얼마 되겠어요? 2. 그때 출제가 될 때 혹시 여기 N제곱 여기가 N제곱이 돼 있지 않고 N제곱 뭐 마이너스 1 또는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아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는 걸로 하겠어요. N제곱 플러스 1로 돼 있으면 이걸 N제곱 플러스 1로 나누고 N제곱 플러스 1로 나누고 N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답은 어때요? 똑같다 이거야. 무슨 양이 있어요? 얼마나 응용해갖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